옛날 경북 안동 지방에 이진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유명한 악덕 사채업자였죠. 비싼 이자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 문서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야, 제깍제깍 돈을 제대로 갚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이런 방식으로 이진사는 안동 최고 갑부가 되었죠. 어찌나 많은 돈을 긁어 모았던지 이진사는 가을이 되면 나락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늘어나는 곡식 때문에 쇠곡간 짓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고작 밭대기 한두 맞이기에 온 식구들의 목숨 줄이 걸려 있었고 보릿고개라도 닥치면 떨어진 곡간 양식 때문에 죽을 쏘아 먹는 형편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부자는 한없이 재물이 넘쳐나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어 끔찍하게 가난하나 봅니다. 진사어른, 오늘은 저희 집에서 주무셔야죠. 어제 거기서 잤잖아. 이번엔 제 차례라니까요. 다투지 말고 오늘은 두 군데 다 가면 되지. 오늘도 놀아보자꾸나. 3년 전 이진사의 부인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진사는 후처를 드려도 될 형편이지만 남아도는 돈을 여기저기 펑펑 쓰면서 첩살림을 차리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꼼짝 마시오. 내 놈이 이진사 맞느냐? 그렇소만, 왜 그러시오? 갑자기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포졸들이 이진사를 잡아갔습니다. 안동 현감의 명령이라고 말이죠. 이진사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순순히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네 죄를 모르겠네. 어서 저놈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100대 쳐라. 곤장이 100대라니 맞다가 죽을 판입니다. 내리치는 곤장에 이진사는 뼈가 부서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진사의 신음소리가 자꾸 커져가자 옆에 있던 이방이 나섰죠. 이방은 현감과 귓속말을 나눈 다음 이진사에게 귀뜸을 했습니다. 500냥을 주는 조건으로 겨우 이진사는 풀려났습니다. 이방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뼈도 못 추리고 죽었을 거야. 도둑 같은 사또를 생각하니 이진사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제 아무리 현금 부자라도 권력 앞에서는 하나 쓸모가 없구나. 이진사는 돈보다 더 큰 권력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진사 역시 돈으로 진사 벼슬을 샀기 때문에 더 돈을 투자하면 더 큰 벼슬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죠. 경씨가 아무래도 네가 벼슬을 가져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 지가 천자문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과거를 봅니까? 이 녀석아,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내가 족집게 과외 선생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일 당장 한양 갈 준비나 하거라. 이진사는 돈 보따리를 들고 아들과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과거 시험 전문가를 찾았죠. 시험 문제를 빼돌리고 면접관을 돈 주고 샀습니다. 돈을 쓴 보람이 있어서 이진사의 아들은 과거 급제를 합니다. 역시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구나 이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이진사의 아들은 강원도 정선의 사또 자리를 얻었습니다. 관직을 얻기 위해 수만 양을 썼지만 이진사는 만족했습니다. 돈이야 다시 긁어 모으면 된다고 이진사는 믿었죠. 이진사와 아들은 본격적으로 백성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진사가 명령하면 허수아비 아들 사또는 쥐어짰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계속하다 보니 이진사가 땅 문서 뺏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죠. 그렇게 몇 달을 하니 다시 재산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네 놈이 얼마나 많은 백성의 고혈을 짰는지 모르느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어서 이놈을 의금부로 압송하고 도망친 이진사를 빨리 잡아오느라. 그렇습니다. 암행어사가 들이닥쳤습니다. 눈치 빠른 이진사는 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고향인 안동으로 튀었답니다. 결국 이진사의 아들은 문초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었죠.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아들 소식에 이진사는 괴로웠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으니 자손 없이 대가 끊어진 것이고 자신이 죽어 저승에 가면 조상님께 뭐라 둘러댈 것인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이진사는 음식도 먹지 않고 맨날 술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 이진사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이는 죽은 아들의 연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사 아들에게는 애인이 있었죠. 이화주막 주모의 딸 연지라는 젊고 이쁜 처자였는데 이진사는 술집 딸년이라는 사실이 성에 안 차서 아들의 혼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였죠. 연지라면 아들의 씨앗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이진사는 곧장 이화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연지야, 너도 내 아들 경식이가 보고 싶지 않느냐? 사실 제가 서방님의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연지의 임신 소식에 이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상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이진사는 연지와 주모에게 남은 재산을 모두 주면서 손주를 낳을 때까지 몸 관리 잘하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연지와 주모는 출산할 때쯤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죠. 3달이 지났고 아기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진사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사는 곧장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막 불도 꺼져 있고 일단 이진사는 방 안으로 들어갔죠. 이진사는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며느리도 손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모와 주모딸이 작당해서 가짜 임신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얼마 전에 주모와 그 딸은 주막을 금매로 팔아버렸고 함께 마을을 떠났다는 겁니다. 모녀에게 사기를 당했구나 하는 생각에 이진사는 피가 거꾸로 솟구쳤으며 뒷목 잡고 쓰러져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이진사의 비극적인 결말은 안동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여러 양반들이 이를 교훈 삼아 재물을 멀리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나 지금이나 어디 돈 욕심 없는 사람 보셨나요? 인생에서 돈보다 소중한 게 많지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